안녕하세요. 세상에 재미있는 소식을 전해드리는 레알TV입니다. 얼마 전 타이거 우즈가 한국에 GV80을 몰고 가던 중 큰 사고가 났는데 본넷이 대파가 되었을 정도였으며 로스앤젤레스 타임즈는 수사 관계자의 말을 인용하여 과속 주행에 따른 제어 상실로 보인다. 보닛이 대파될 정도였으니까 상당한 스피드였을 것이다. 다행히도 살았지만 이 사고로 주목을 받는 것이 우즈의 목숨을 구한 한국 현대자동차의 고급차 제네시스 G80이다. 이 차는 벤틀리 등을 다룬 디자이너가 현대로 이적해 디자인을 담당한 제품이다. 바디는 높은 내구성과 충돌 안전성을 겸비한 사양으로 되어 있다. 아마 다른 차였다면 목숨을 잃었을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 일본의 자동차 평론가 쿠니자와 미츠히로 씨는 제네시스 GV80은 일본차 도요타로 치면 고급 브랜드인 렉서스와 같은 존재로 충돌 안전성에서도 메르세데스나 BMW에 결코 뒤지지 않을 것입니다. 다른 차였다면 목숨을 잃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우즈가 양발 골절상을 입었다는 것은 상당한 속력이었음을 말하는 겁니다. 이는 제네시스급 고급차는 일반 에어백 외에 무릎 부위에도 에어백을 달고 있습니다. 충돌 시 하반신의 부상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도 두 다리를 다쳤다는 것은 아마 시속 100km가 넘는 속력으로 부딪힌 것이 아닌가 합니다. 저도 우즈 선수가 사고를 낸 장소를 주행한 경험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그다지 속력을 내지 않는 일반 도로입니다. 굽은 도로라서 졸음 운전의 가능성도 없었을 겁니다. 그런 장소에서 왜 과속을 했을까요? 한시라도 빨리 복귀하기를 바랍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도로는 일반 도로였으며 100km가 넘는 속도임에도 우즈는 골절상 외에는 멀쩡한 상태였습니다. 지금 일본은 가전제품, 반도체, 조선업, IT 산업 등 전 분야에 걸쳐 한국에 뒤떨어져 있는 상태이며 유일하게 남은 자존심이 자동차 산업인데요. 이 또한 해외에서 한국 차량의 우수성이 밝혀지고 일본의 자동차 평론가마저 GV80이 아니었으면 사망을 했을 수도 있다는 평을 하니 심기가 매우 불편한 소식일 수밖에 없을 텐데요. 이러한 소식은 당연히 일본에도 전해졌고 댓글이 무려 4,471개가 달리고 1등 댓글에는 좋아요 가 23,500개나 달릴 정도로 뜨거운 관심을 받았습니다. 그럼 해당 기사에 달린 일본인들의 반응 함께 보실까요? 완만한 커브로 내리막길이라 프론트에 하중이 너무 걸려서 한계를 넘었을 뿐이다. 스피드에 따라 다르지만 서스펜션이나 하부가 약해서 사고 방지의 능력치가 낮은 차로 보는 게 일반적 견해가 되겠지. 여러 가지 핑계를 대고 있지만 사고가 난 것은 엄연한 사실이다. 수많은 고급차를 몰고 다녔을 우드가 평소처럼 커브를 돌았지만 차의 성능이 나빠서 커브를 돌지 못했다. 가 정답일 것이다. 즉 이 차가 아니었다면 사고조차 나지 않았다는 얘기다. 다른 차라면 뒤집히지 않았을 가능성도. 확실히 독일차라면 고속주행에 압도적으로 강하다고 할까. 강하지 않으면 안 되는 도로 환경이니까 말이다. 독일차라면 사고는 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평소에 타던 차처럼 커브를 돌았더니 한계 성능이 낮아서 바로 사고가 났겠지. 이게 정답이란 느낌이 든다. 통상적인 에어백뿐 아니라 발밑에 무릎 부분에도 에어백을 장착하고 있다. 충돌 시 하반신의 부상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결과는 크게 다쳤잖아. 평소 우즈는 고속으로 몰았을지 모르지만 이번 차는 우드가 평소 모는 차보다 성능이 떨어졌을 것이다. 우즈가 일반인보다 운동신경이 둔하다고는 생각하기 어렵다. 이건 아직 사고의 원인도 모르면서 한국 파이팅이라는 엉터리 기사다. 현대 관련 기사는 역시나 상당히 한국의 의향을 파악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평소 반미반 인류 친중 아닌 다혈질 대빵 편집부가 쓰고 있으니 이런 친한 기사가 나오겠지. 오히려 유럽 고급차를 탔다면 설령 사고가 났더라도 분쇄골절까지는 안 가지 않았을까. 사고가 났어도 상처가 없었다면 이 기사는 말이 되지만 중상을 입었으니 이 상황에서 무엇인가를 주장한다는 건 말이 안 되지. 하부가 튼실하게 만들어진 차라면 사고를 내지도 않았겠지. 이런 차 때문에 선수 생명을 끊는다는 건 참아볼 수가 없다. 우즈는 지난 주말 현대차의 후원으로 열린 미국 프로골프 제네시스 인비테이셔널 주최자로 그동안 자동차 사고가 없었는데 하필 한국차를 타자마자 이런 사고가 났다. 한국차의 성능을 여지없이 보여주는 기사다. 아우디, 벤츠, BM, 렉서스라면 다리 골절은 없지. 엔진과 페달은 떨어지고 좌석이 오르기 때문에 안전벨트 착용하고 있으면 거의 경증이지. 애초에 사고가 나지 않았을지도.
제네시스는 먼 노티스라는 미국 드라마에서 슈퍼카 취급을 받던 차다. 드라마 자체는 재미있었지만 스토리 속에서 여러 차례 제네시스가 얼마나 뛰어난 성능을 지닌 차인지 보여주는 장면이 나와 스텔스 마케팅에 질렸다. 그런데 가끔 나오는 일본 차는 낡고 고장이 많은 성능 나쁜 차라는 설정으로 혹시 다른 좋은 차 없냐? 라고 주절대는 신이 있다. 이 드라마에도 한국에 돈이 들어갔다는 뜻이지. 한국인들은 원래 이런 식으로 일본을 깎아내린다. 이젠 미국 드라마에서 한국의 차는 슈퍼카로 둔갑시키고 일본의 차는 고장 많은 쓰레기차로 만들어 버린다. 그들의 비겁한 방법에 이젠 지칠 정도라고. 역시 한국과는 친해질 수 없는 관계이다. 아니 원래대로 한국을 다시 점령해서 찾아오는 것이 제일 빠른 방법이다. 평소 타고 다니던 고성능 차량의 감각으로 저성능차를 운전하다 사고가 난 것은 아닌지, 그리고 낯선 차를 직접 운전하지 말았어야 했다고 후회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현장 사진 보면 알겠지만 정말 완만한 커브이다. 다만 꽤나 내리막길이라 지적하는 대로 하중의 프런트에 너무 과중이 걸려서 옆으로 구른 것이다. 목숨을 구한 차가 아니라 선수 생명을 앗아간 차가 아냐. 타이거의 역대의 차인 포르쉐, 벤츠, 맥라렌, 렉서스 등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주행이 있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멀쩡한 커브길에서 핸들이 크게 흔들리는 동영상이 인터넷에 올라온 게 그 증거다. 현대로부터 모종의 돈을 받고 있는 것이 틀림없다. 언론이 이 시점에서 이렇게 옹호하는 것이 지극히 부자연스럽다. 우즈가 지금까지 몰았던 차라면 핸들링으로 어떻게든 할 수 있었지만 이번에는 그렇게는 되지 않았던 것이라고 생각한다. 근거는 없지만 말하자면 운전이 어려운 차라는 거다. 기사를 정정해야 한다. 다른 차였다면 사망을 했을 수도는 다른 차였다면 사고가 안 났을 수도로 현대차의 훌륭한 내구성을 증명, 이 부분을 현대차의 부실한 성능으로 수정해야 옳은 기사가 아닐까. 기사가 선을 넘었네. 현대나 한국은 그러한 논조로 쓰고 싶겠지만 그 전에 차의 성능을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이상하다. 왜냐하면 사고가 나 사람이 다쳤는데 남의 불행을 기회로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거잖아.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다. 우즈는 자동차 매니아로 유명하다. 그는 지금까지 수많은 브랜드의 차를 타왔다. 근데 하필 현대차를 운전했을 때 사고가 났다. 그렇다는 건 현대차의 성능에 문제가 있다는 건데, 반대로 현대차의 성능 때문에 우즈가 살았다고 말하고 있다. 현대로부터 얼마나 거액의 돈을 받았는지 알 수 있는 부분이다. 사고 원인도 모르면서 타이거 우즈의 목숨을 구한 차라는 호의적 논조는 아니라고 본다. 그리고 사고 당시 문이 열리지 않은 건 화재 사망으로 이어져서 큰 문제다. 겉은 일본차의 흉내를 낼 수 있어도 알맹이까지는 흉내 낼 수 없는 것이 한국차의 현실. 아사히 계열의 기사는 정말 믿을 수 없다. 현 시점에서 이렇게까지 편을 들다니 너무 노골적이다. 반대로 결함을 감추기 위한 현대의 선제 홍보물이라고 의심하게 된다. 이번 기사의 댓글은 순도 99%의 악플 또는 반한 감정의 댓글밖에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또한 사고 당시 문이 열리지 않아 화재로 사망이 날 수 있었다는 날조도 자주 보였습니다. 특히 일제차였다면 사고도 나지 않았을 상황인데 이것을 기회 삼아 현대가 거액의 돈을 주고 타이거 우즈를 살린 차로 마케팅을 하고 있다는 댓글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요즘 느끼는 거지만 올해 초 있었던 일본의 진도 7 이상의 지진 사건 이후로 인터넷 무위기 한국을 적국이라 표현하고 전쟁, 식민지화라는 단어를 상당히 많이 쓰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날이 갈수록 거칠어지고 노골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넷 우익들을 보면 본능적으로 그들도 일본이 망조가 들었다는 걸 느낀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쟁은 일어나서도 안 되고 특히 현대전은 만약 일어난다면 양측 모두 회복 불가능한 처참한 결과를 불러온다는 사실을 그들은 모르는 걸까요? 전쟁이란 말과 식민지화라는 단어를 서슴지 않고 쓰는 그들을 보면 영상을 제작할 때마다 화가 나서 손이 부들부들 떨리는데요. 일본 매체를 너무 많이 보다 보니 저 혼자만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일까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며 최고로 아름다운 밤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